김민수 대변인.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하죠. 누가 봐도 나한테 하는 수사는 탄압 수사라 그러고 상대방에게 한 수사는 봐주기 수사라고 하고 이게 이중적 잣대를 계속 들이대면 안 돼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지금 이 체제를 지키고 있는 상권 분립이에요. 상권 분립. 근데 이거를 제가도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검찰한테까지도 보복의 정치력을 지금 발동을 해서 검찰들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 사법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핵 바람이 아주 불었는데요. 여기 탄핵이 이렇게 무슨 파리채 들듯이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 절차 이거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헌법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법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문 쪼가리 4개 들고 지금 이거 탄핵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게 거대 야당으로서 정말 민심을 받아서 거대 야당이 됐다라고 늘 자랑하는데 여론조사만큼은요 3개월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예요. 지금 여론조사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거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지, 기껏해야 민주당의 고정층의 지지분이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전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정상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이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네. 네, 김진욱 대변인. 민주당한테 좀 되돌아보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견제받고 하는데 유일하게 견제받고 있지 않은 권력이 검사들 아닙니까? 검찰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잘못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식구 감싸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검찰입니다. 지난번에 그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다가 헌재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검사가 그럼 죄가 없었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이 그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유죄 저건 너무했다. 저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탄핵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가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아니고 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세력이 이 검사들에 대한 검찰권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일단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가 국회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왜 반헌법적인 것인지 저는 그걸 좀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뭔가 그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탄핵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을 사전 예비적인 조사 단계를 거쳐서 청문회를 해보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의혹이 확인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저는 좀 반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참 죄송한데요. 반헌법적 발언이에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법리대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탄핵을 가려고 하면요.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찰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견제받아야죠. 검찰도 잘못했다라고 하면요. 고소나 고발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탄핵 심판대에 올리기 때문에 이게 인민재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고 국민들 앞에 조롱거리가 돼야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범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이재명 당대표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돌아봐야죠. 의혹만 가지고 안 되는 지금 거죠. 이제 본인이 뭐 2번이나 발언하면 좀 안 되고 룰을 좀 지켜야 짧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의혹만 가지고 한다고 단정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나요? 아니 잠깐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판결부터 받아봐야죠.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게 위원장님이 제가 어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위원장님이 잠깐만요. 어떤 의혹이 있다고 본인 해서 혼자, 판단에 올리면 본인 유죄라고 혼자, 확정지으면 본인 안 혼자 되는 3번이나 발언할 거예요. 이제 좀 상대방도 경청을 하고 지금 탄핵 심판 절차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법이라고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아니, 되죠? 제가 이게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네, 탄핵 국회에서. 소추안 가결되면 아니죠. 아니 뭐가 아니에요. 잠깐만. 국회 제적위원 중에서 아니, 3분의 1이 동의를 해야 탄핵 절차가 시작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대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뭐가 헌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제 발언이니까 본인하고 내가 말싸움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탄핵 절차대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의혹만 가지고 제기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명백한 지금 범죄자고 탄핵 심판에서도 이게 인용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지금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의혹만 가지고 한다고 미리 단정을 하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아보면 되고, 그리고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궤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대한민국의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또 검사들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에서 한번 심판을 받을 그런 검사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윤지인 대표. 예. 뭐 어쨌거나 이 검사 탄핵 청문회는 뭐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중대한 헌법상 또 법률상의 위반 근거가 있느냐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한 네. 가지는 민주당이 법정을 마치 국회로 옮겨서 하는 것처럼 어떤 사법부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탄핵 소추라고 하는 권한을 당연히 국회가 행사할 수 있죠. 저는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시청 공무원이라고 해볼게요. 탄핵 소추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냐? 헌법상 중대한 사유가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즉 지금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또 뭐 장시호와의 어떤 부속자랑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부속자랑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 전부 다 아주 의혹의 초보 단계인 수준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권력에 완전히 부역해서 저런 식으로 아예 검찰권을 국가 기강을 흩트릴 정도로 남용했다라는 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국회는 사실은 탄핵 소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절차가 많아요. 고발을 할 수도 있고요,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부의 권한까지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매우 자제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저는요, 이거 지금 열릴 이 검사청문회 저는 아주 기대됩니다. 여기서 아마 제가 100% 장담하는데요, 민주당 완패할 겁니다. 그러면 완패한다면 이제 박상용, 어미준, 강백신 네. 이들 검사도 이제 3명 있는데, 네. 그럼 그 청문회는 못 열린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틀 동안 했어요.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청문회 빵문회로 끝났어요.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심지어 검사와의 법리 대결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을. 지금 네. 그 윤지진 우리 대표님의 말씀은 탄핵은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없다라는 건지 말이 좀 헷갈려요. 일단 본인은 첫 번째 전제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있죠, 부분, 있죠. 네, 그 부분 동의하신 거죠? 그러나 잠깐. 근데 그 부분, 적절성 여부는 있다는 잠깐 거죠. 그 부분 네. 동의하신 거죠. 그럼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정당한가, 본인 표현대로 하면 적절한가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국민이 판단하죠.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죠. 물론 헌법재판소 판단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치주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은 권력형 그런 범죄 의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이 문제가 있다면은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이 의혹도 이것도 만약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이것도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을
김영철 검사가 수사하는데 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했다는 거예요는 아니죠. 아니, 네. 했다는 거예요는 확정적인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잖아요. 했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갖고 의혹이죠. 의혹. 아니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예, 예. 탄핵을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자 장시호 씨 이게 지금 부적절한 관계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의혹이 지금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사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면 굉장히 큰 일방적인 문제예요. 주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제 얘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요, 이걸 지금 미리 제대하면 안 무조건 된다는 재판 받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이제 자, 발언 시간이 어떻게 너무 무책임해요? 편중된 것 같은데 저도 아, 한마디 예. 할게요. 예. 저기 우리 김진욱 대변인도 좀 기회가 없어서 아, 네. 김진욱 대변인 먼저 발언 네, 먼저 해주고 하시고 김민수 대변인으로 예, 네. 그 전에 댓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장시호 녹취 다 나오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자,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로 공무상 비밀 누설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지 않았나? 이렇게 물음표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증거가 확실할 때 청문회 해야지 이런 의견도 있고요. 편파적인 정청래 그래도 쿨한 사이다 맛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이 제보센터 운영에 제보받는다고 할 정도로 검찰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단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김대리. 예, 지금 법사위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왈가왈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법사위에서 그냥 뭐 자기적으로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또 여기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의 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게 뭐 그 반헌법적이니 뭐 이게 뭐 법률에 위배되니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은 이걸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로 뭐 잘못됐다. 뭐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뭐 책임 받지 네.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4일로 날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헌법도 그렇고 헌재 판결도 그렇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헌재 판결도 그래요. 여기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건요. 헌정 질서를 흐트릴 만한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헌법에 이렇게 지금 탄핵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 흐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지금 방탄용 지금 이거 탄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하는 행동이면 모르겠는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시간이면 민생 좀 살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오만 것들을 다 탄핵에 올리지 말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지금 탄핵 소추가 몇 번입니까? 이 중에서 지금 결정난 게 있습니까? 결국에 다 기각될 것들 아닙니까? 이 사이에 이 공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행정 공백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 다 세금 내고 있는데 이 행정 공백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행정 공백을 만들기 때문에 탄핵 함부로 하지 말라고 헌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테레오타입으로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지금 김영철 검사 탄핵 사유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건 왜 제가 상관이 없? 김영철 검사가 대검 반부패 1과장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법인카드 수사라든지 대북 송금 사건을 보복 탄핵 총지휘했다라는 아닙니까? 거를 이미 민주당도 밝힌 바가 있어요. 아니 자, 그런데 사유 내용에는 없잖아요. 당연히 못 넣죠. 그거는 민망하니까 못 넣죠. 이재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탄핵시킨다라고 민망하니까 못 넣는 거죠. 속내죠. 자, 그거 네. 자기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죠.